2026년 1월 13일 머니핏 코리아 크립토 데일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달러와 정책, 신뢰 이슈가 흔들릴 때 코인 시장이 왜 같이 흔들리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뉴스, 2가지 데이터, 그리고 ETF 자금 흐름과 시장 심리 지표까지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정리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하나로 한 줄로 끝냅니다. 오늘 글의 목적은 가격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를지 내릴지 맞히는 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일지 점검하고 흔들림의 계좌가 무너지는 실수를 줄이는 날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인 내부 호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달러, 정책 신뢰, 규칙과 제도, 그리고 기관 자금 같은 바깥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커진 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뉴스 5개로 큰 흐름을 잡고, 둘째 데이터 2개로 안전벨트를 채우고, 셋째 ETF 자금 흐름을 숫자로 확인하고, 넷째 공포 탐욕 지수 26, 즉 공포 구간을 심리 신호로 반영한 뒤 마지막에 행동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코인 호재라기보다 정책 신뢰 이슈와 미국의 코인 규칙 만들기, 지연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 신호, 그리고 ETF 자금 흐름이 겹친 날이라 추격 매수보다 관찰, 즉 조건 점검이 유리합니다. 자, 이제 뉴스 5개를 순서대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거시 이야기입니다. 거시라는 말이 어렵다면 달러와 금리처럼 큰돈의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예민해진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 수장과 관련된 수사 보도가 시장에 던진 충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심리입니다. 시장은 무엇보다 돈의 규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앙은행이 정치나 사건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2가지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는 달러와 금리, 그리고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과 위험이 동시에 요동치는 장세가 나오면서 관망과 방어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코인 때문이 아니라 달러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터져서 코인도 같이 출렁일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실전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코인만 보면 이유 없는 출렁임인데 달러와 금리와 정책, 신뢰 이슈를 같이 보면 출렁임이 자연스러운 날이 됩니다. 즉, 오늘은 차트 해석보다 환경 점검이 먼저인 날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리스크와 정책 쪽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언급되면서 금융주가 흔들릴 수 있는 재료가 부각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슈가 코인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시장의 위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주는 종종 경기와 신용과 소비의 체온계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주가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고, 코인도 동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금융주가 흔들리면 위험자산 심리가 식고 코인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 세 번째 뉴스는 제도와 규제입니다. 미국 상원 쪽에서 코인 시장 규칙을 만드는 법안이 진행 중이지만 주요 쟁점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점입니다. 여기서 시장 구조 법안 같은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이 시장을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코인이 어떤 성격에 더 가까운지, 거래소나 중개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지, 그리고 중간 운영자가 없는 형태의 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규칙 안에 넣을지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됩니다. 이 규칙이 정리되면 제도권 자금은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규칙이 늦어지면 확신 자금도 늦어집니다. 오늘 가격에는 당장 반영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2026년 시장 크기를 결정하는 뼈대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하루에 흔들려도 기관 자금은 규칙이 잡혀야 크게 들어온다. 네 번째 뉴스는 제도권 편입,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움직임입니다. 특정 크립토 벤처가 미국 통화감독청에 국가신탁은행, 즉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신청했다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 홍보라기보다 스테이블코인 운영, 즉 발행하고 환매해주고 보관해주는 구조를 제도권 틀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의 결제와 정산은 결국 안정적인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현금에 가까운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속도는 시장의 안전성과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으면 코인 생태계의 하부 인프라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026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수급과 기관 돈입니다. 오늘의 실전 핵심은 ETF 자금 흐름, 즉 ETF 플로우입니다. ETF는 뉴스가 아니라 돈의 출입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말보다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거래일인 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BTC 비코인 ETF 플로는 69.2, ETH 이더리움 ETF 플로는 80.0, SOL 솔레너 ETF 플로는 0.5입니다. XRP는 XRP ETF의 일별 합계를 무료로 표준화해 제공하는 집계가 부족해서 같은 방식으로 매일 숫자를 찍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팁으로 정리하면 XRP는 주간 투자 상품 흐름, 자료와 개별 기사 기반을 묶어서 별도 트래킹 표준을 만드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차트보다 ETF로 돈이 들어오나 나가나가 더 큰 변수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ETF 숫자는 하루만 보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이틀, 사흘 연속으로 유입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유입과 유출이 하루씩 교차하면서 시장이 확신을 못 가지는지 이게 다음 파동의 성격을 바꿉니다. 자, 이제 데이터 두 개로 안전벨트를 채우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레버리지, 즉 파생시장 과열 체크입니다. 파생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빚을 내서 크게 베팅하는 거래가 쌓여있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파생시장의 핵심은 청산이 어느 쪽에서 터졌는가입니다. 최근 24시간 기준 집계에서 총 청산이 약 1억 9,100만 달러였고 그중 매수 쪽 청산이 약 3,314만 달러, 매도 쪽 청산이 약 1억 5,800만 달러로 매도 쪽 청산이 우세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가격이 위로 튀는 순간 매도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강제로 정리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상승 확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다는 경고 신호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정은 변동성 리스크 중립 이상, 즉 주의입니다. 행동 원칙은 단순합니다. 추격 매수 금지, 감당 손실 먼저 확정, 포지션 크기부터 줄이기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공급과 물량 체크인데 오늘은 거래소 입출금 같은 전통적 물량보다 ETF, 자금 유출입이 현물 물량 체감으로 더 크게 연결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시장 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은 수급 체력 중립에서 약화 쪽, 즉 주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하루 수치가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BTC와 ETH 흐름이 이틀, 사흘 연속 플러스인지 아니면 플러스가 하루 나오고 다음날 마이너스로 꺾이는지 이 차이가 상승의 근육이 생기느냐, 반등과 되밀림이 반복되느냐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시장 심리 지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6, 공포 구간입니다.
어제는 27 공포였고 오늘은 26으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공포 구간에서 흔한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포니까 무조건 바닥이라고 단정하고 확신 매수하는 것, 공포니까 무조건 더 떨어진다고 단정하고 패닉 매도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공포는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구간의 정답은 조건 설정, 분할, 비중 관리입니다. 분할로 들어가더라도 정책 신뢰 이슈와 규칙 만들기 흐름, 그리고 ETF 자금 흐름이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레버리지는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하고 손실 허용 범위는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포 26은 기회일 수도 위험일 수도 있으니 오늘은 조건부터 정한다. 이제 투자자 보호 구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손해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는 정책 신뢰 이슈와 법안 일정, ETF 자금 흐름, 공포 26이 동시에 있는 날의 차트만 보고 추격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변동성이 큰데 추격 매수는 보통 들어간 직후 흔들림을 막기 쉽습니다. 특히 청산이 커진 날에는 위로 튀었다가 바로 되밀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날 이득 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는 조건 두 개만 적고 비중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BTC와 ETH, ETF 자금 흐름이 연속 유입으로 바뀌지 않으면 비중 확대 금지. 둘째, 청산이 다시 급증하면 특히 한쪽 쏠림이 커지면 레버리지 금지. 이 두 줄만 있어도 불필요한 손절과 감정 매매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버핏 렌즈로 오늘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버핏 렌즈는 누가 코인을 좋아하냐가 아니라 판단 방식을 빌리는 겁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정책 신뢰 이슈, 규칙 만들기 지연,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ETF 자금 유입, 공포 26이 함께 있는 혼합장입니다. 구조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규칙과 제도, 자금 통로, 참여자 확대가 시장의 크기를 만듭니다. 영구 손실 리스크는 레버리지로 과하게 들어가 한 번의 흔들림에 계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결론은 관찰이 기본값입니다. 자, 오늘의 최종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찰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ETF 자금 흐름이 이틀, 사흘 연속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하루 숫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청산이 급증하거나 한쪽 쏠림이 커지면 레버리지 금지와 비중 축소를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해 체크할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신뢰 이슈가 추가로 확대되는지, 시장 구조 법안 일정이 더 밀리는지, 타협이 나오는지,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편입 뉴스가 더 나오는지, BTC와 ETH, ETF 자금 흐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솔라나가 0 근처에서 벗어나 유입이나 유출 방향성이 생기는지, 공포 탐욕 26이 30대로 회복하는지 아니면 20 초반으로 더 내려가는지, 이 6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맺은 말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인 호재만으로 설명되는 장이 아니라 정책 신뢰, 규칙과 제도, 기관 자금, 심리 공포 26이 동시에 작동한 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관찰. 확신을 키우는 날이 아니라 조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어디입니까? 댓글에 한 단어로만 남겨주시고 내일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 한 가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